네, 오늘 이제 가을 특강, 어, 오랜만에 준비한 이런 자료를 공유하는 특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코치님들은, 저는 이제 증문즉설 같이 함께 모여서 인생을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 강의 갈 때마다 증문즉답 뭐 이런 거 여는데, 그때는 꼭 한 3명, 5명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코치님들은 다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 사실은 다들 전문가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 솔루션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특강은 제가 코칭을 배우고 그리고 저는 마음과 의식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마음과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코칭을 융합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빠르게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가운데 사람을 빠르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어, 이제 그 신념을 바꾸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념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을 한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마음과 의식을 높여서 자신의 심층 무의식 안에 있는 신념을 바꾸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마음성장학교의 프로그램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억 원 가까이가 투자가 됐어요, 저한테. 그러면 2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계속 공부하면서 벌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배우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계속 배우면서 또 성장하면서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특강에서 소개하는 이 해결 중심 코칭은 제가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신념을 바꾸면 사람이 쉽게 바뀌는데,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아이디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책을 읽다가 이분들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와, 제가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효과적인 코칭을 하고, 또 그게 책으로 나와 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반갑잖아요. 우리 코치님들이 마음성장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음, 가장 이거 지금 못 들어오신 분을 여러분이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도와줄 수가 없는데 메일을 왜 못 받으셨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위에 이거 링크가 있는데,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누가 도와주시고 있나요? 혹시? 아니면 제가 해야 되나요? 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신념을 바꾸고 그리고 신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신념을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을 높여야 자신의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연구위원 과정을 이제 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마음과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신념을 이제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해결 중심 코칭을 만나면서, 아, 이 사람들도 나랑 생각이 똑같네.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신이 나게 그 힘을 받아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자만 보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코치님들과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충 다 들어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공유를 좀 드릴게요, 영상으로. 그리고 누가 지금 톡이 올라오면 제가 보지를 못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가을 학술 특강 김우미 대표의 코칭 역량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강은 해결 중심 코칭의 7가지 핵심 원리예요. 앞부분에는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우리 코치님들이 서로 짝이 되어서 실습 대화를 나눠볼 거예요. 근데 실습 대화는 프로세스가 있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정해진 것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펜과 연필을, 아니, 펜과 이제 종이를 준비하셔서 같이 하면서 뭐 기록하실 거 있으면 기록하시고 아이디어가 나시면은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이제 이 특강을 통해서 또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공부하신 FT 코치님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이 특강을 통해 처음으로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 예, 다양한 분들이 오늘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해결 중심 코칭이라는 이 말을 딱 들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뭔가 해결책이 있겠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처음에 만났어요. 지금은 이 저자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책도 단종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 거야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도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엄청난 업적을 쌓고 제자를 많이 키워놓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다 자기의 존재가 사라진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풍성하게 많이 나누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도 이 땅에 좋고 선한 것들, 그런 열매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일이 열매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지금 정성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리 코치님들도 덕분입니다. 해결 중심 코칭을 처음으로 창안한 사람은 바로 김인수라는 분이에요. 김인수라는 분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심리 치료사였는데 이분이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는 거를 처음으로 창안했어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를 창안하면서 이분이 음,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바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신념 아래 문제보다 해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코칭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너무 멋있죠. 이미 시작되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 신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솔루션 포커스드 브리프가 들어가요. 브리프. 브리프는 신념이거든요. 신념 테라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념을 깊이 탐색하면서 빠르게 도와주는 그런 코칭이 바로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인수는 요 여자분이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저자는 바로 페터 스자보라는 분인데 이분이랑 두 분이 같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코치인데 아까 김인수로부터 이 코칭을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루션 포커스드 코칭의 그 개척자로서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코칭을 아까 이제 김인수라는 분은 가족 치료에 적용을 했어요. 가족 치료, 부부 치료, 이런 거에 적용을 했는데, 이분은 기업이나 리더십, 조직 코칭 분야에서 또 이 해결 중심 접근을 확장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복잡한 문제보다 작동하는 것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코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오늘 키워드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 두 개가 아주 해결 중심 코칭의 키워드입니다. 자, 해결 중심 코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래요. 문제를 가지고 온 고객이 있을 때 문제가 아닌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 접근법입니다.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문제밖에 없는 사람에게, 문제에 가득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해결 가능성을 일깨울 수 있는가?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온 고객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객에게서 어떻게 해결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고객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원, 그리고 예외, 강점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객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예외의 상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코치의 질문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요. 자, 그 힘을 통해 작은 변화를 현실로 전환하도록 돕는 코칭, 그것이 바로 해결 중심 코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하냐면 우리 코치님들은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그냥 문제를 하나만 써보실까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코칭 특강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함께하는 동안 나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 내가 이 문제를 좀 탐색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어떤 문제를 탐색해 보고 싶은지 내가 가진 문제는 이거야. 하고 지금 기록해 봅니다. 제가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문제는 무엇이야? 라고 쓰세요. 코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묻고 따지고 찾지 않고 무엇이 이미 잘 되고 있는가에 포커싱을 해서 코칭을 해나갑니다. 뭐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 뭐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 이미 잘 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해결 중심 코칭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해결 중심과 문제 중심과 해결 중심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중심을, 이거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 중심인지, 이게 해결 중심인지, 코치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코칭을 시작하나요? 자, 대부분 코치들이 이런 질문으로 코칭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음, 오늘 상담이 끝나고 나서,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담사잖아요. 상담사.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코칭이라고 바꿔도 더 좋겠어요. 이거 안 바꿨네요, 제가. 자, 오늘 코칭이 끝나고 나서, 코칭이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대체로 많은 고객들은 이러한 질문 자체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코치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뭐 행동이나 감정 혹은 생각, 뭐라도 괜찮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코치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아니, 그 고객님이 뭐가 달라지면 다른 분들이 혹시 너 달라졌어? 이렇게 하면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뭐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있으셨어요?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도대체 코칭을 하러 온 거야? 뭘 하러 온 거야? 아마 코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투덜투덜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 장면과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이에요. 자, 당신은 어떻게 코칭을 시작하나요? 다음 장면입니다. 이 코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를 만나러 오길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예, 똑같아요. 고객이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그럼 그 코치는, 가만히 침묵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 아, 그러면 고객은 그 가만히 있는 이게 침묵의 공간 속에서 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뭐 아마도,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아, 좋아요. 좀 더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음, 코치는 또 가만히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함께 합니다. 그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 경청. 그러면 고객은 아마도 제가 뭐 농담을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걸 알아채겠죠? 자, 이렇게요. 자, 두 대화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자, 그 차이는 바로 코치가 공간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무작정 그냥 공간을 둘 때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치 탁구를 하듯이 코치의 차례, 그 다음에 고객의 차례. 고객의 차례가 됐을 때 고객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잠시 머무르면서 고객에게 따뜻한 주의를 두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고객은 자기 차례에 맞게 뭐라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객을 그저 따뜻한 공간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문제 중심이고 이것은 지금 해결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보면은 해결 중심과 문제 중심이 같은 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중심은 문제에 집중해 있어요. 코치가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 오늘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여기에 꽂혀 있어요. 문제만 보이고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지금 이 대화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대답을 하는 것도 그 고객이 하는 거고, 문제를 가진 것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객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를 코치가 완전히 믿을 때 해결 중심 코치는 그 고객에게 라포를 형성하고 공간을 만들고 안전한 장치가 되었을 때 고객은 조금씩 자기를 오픈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대화를 하지 못했다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고객은 여러분도 고객 경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경험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코치나 상담사는 누군가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은 어떤 사람에게도 매우 특별한 선물이 돼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만 지키다가 돌아간 고객도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코치의 누리는 고객이 "코치님 덕분이에요. 코치님 덕분에 답을 찾았어요." 막 이런 어떤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를 갖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결과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결과는 고객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고 파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객들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지.'라는 생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그 존재를 가만히 느껴보는 것으로부터 해결 중심 코칭은 시작이 됩니다. 자, 해결 중심 코칭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해결책은 고객 안에 있다. 코치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돕는 사람이다. 해결 중심 코칭은 문제를 작게 보고 변화를 크게 본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지금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어, 해결은 크게 보고 문제는 작게 보는 거예요. 변화는 크게 보고 문제는 작게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장학교의 마음이 공감 카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이것은 지극히 해결 중심 코칭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이제 두 개의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차가 있네요. 이거랑 이거랑 열리는데. 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을 우리가 볼 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지 고객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부적응, 그러니까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 막 피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존재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존재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존재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문제 중심 접근과 해결 중심 접근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집중이 어디에 돼 있어요? 초점이? 문제 중심은 원인 분석, 결함, 과거 집중.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누가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해결 중심에서는 가능성을 찾고 어떤 자원, 이런 걸 찾고 그다음에 미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화의 방향은 왜 안 되는가? 왜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못 해요? 이렇게 된다면 해결 중심은 무엇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건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코치의 역할은 문제 해결사. 자, 해결 중심에서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언어는 비판적이며 분석적이고 해석 중심적인 대화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코치가 이런 대화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고객의 문제를 제가 막 해석해주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매번 어, 정말 그 문제의 해결책은 고객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매번 상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를 정말 어, 정말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질문과 호기심, 그리고 확장 중심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자, 문제 중심에서는 과거와 실패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해결 중심은 현재와 미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무기력, 피로감, 그리고 해결 중심은 희망과 동기부여, 그리고 결과는 문제의 반복, 자, 해결 중심에서의 결과는 변화와 확장입니다. 음, 자,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핵심 메시지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묻는 질문이 고객의 현실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묻는 질문이 고객의 현실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떤 사람 만났을 때 아우 너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상담사들이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하는 대화의 방식이에요. 힘든 것에 집중해서 힘든 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힘든 것을 현실로 창조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고객 자체도 힘든 것에 자꾸 빠지게 해요. 자, 고객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코치는 해결의 언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고객에게 공감이 빠진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코칭 사례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무조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고객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지를 그 예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코치에게는 있어야 해요. 자, 세 번째 장에서는 해결 중심 코칭의 핵심 철학입니다. 어, 해결 중심 코칭은 인간 안의 자원과 가능성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내부에 자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요, 그 전환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환 질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이제 문제중심 코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해결중심 질문은, 무엇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요? 당신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만큼이라도 도움이 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잘못됐나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거. 이미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이미 잘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시간을 두고 공간을 주면 사람들은 발견해요. 예를 들면,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는 이런 노력이요? 이것도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으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누구 책임인가요? 이 책임 추궁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누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해결 중심 코칭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 자체가 그 고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계속 희생자 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 질문들, 지금 해결 중심 질문에서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문제에 빠져 있고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쳤고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물어보고. 이미 잘 되고 있는 건 뭔가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겠죠. 아, 무슨 이런 코치가 다 있어. 나를 공감을 하나도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결 중심을 코칭을 하는 코치들은 탁월성, 분별력,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제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직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고객이 슬프면 슬픈 거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우울한 기분을 같이 이렇게 느껴주면서 공감해주는 게 훨씬 고객을 오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고객을 정말 사랑해서 이 고객이 빨리 빨리 성장해서 빨리 회복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밑에 깔려 있고 그리고 고객이 온전하고 그의 삶의 해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 해결 중심 질문이 도전적으로 들리지 않고 정말로 좋은 공간 안에서 신뢰 안에서 도움의 손길 의식을 확장하고 시각을 전환하는 그런 질문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치의 성숙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문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네 개의 질문에서 모두 다 이 질문을 받는 존재, 당신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다 그런 기본 전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핵심 메시지 세 번째는요. 문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상담에서 하는 기법이에요. 문제를 이해하는 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나는 알아야겠어. 이게 이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어떤 정서죠. 여러분 문제 경험해 봤나요? 저도 문제를 경험했을 때는 그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를 할 때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그닥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억울해져요. 더 억울해. 더 막, 더 희생자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이해를 했고 한다면 이제 그 해결 중심 코칭을 통해서 문제의 주인인 내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훨씬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해결 중심 코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해결책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마음성장학교에서 공부하신 코치님들이 이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워크숍에 딱 참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미지화한 다음에 선포하는 작업들을 늘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벌써 집에 보내도 될 정도로 의식이 전환이 돼요. 아, 이분들 다 끝났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것을 정말 리얼한 그 경험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사실 코칭의 거의 80% 이상은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고객들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표를 설정하기도 어렵고 목표를 상상하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코칭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세 가지 핵심 철학을 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코칭의 세 가지 핵심 철학은 고객은 전문가다. 고객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고객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코치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대신에 당신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질문은 특별히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의 질문은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변화는 불가피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변화는 우리는 누구라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1초라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세포가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죽어있는 무생물에게까지도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러니 고객이 마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문제 상황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정말 어떻게 살아요? 정말 사방이 다 가로막혔네.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집중해서 코치는 고객의 삶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포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아까 그 문제를 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나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지? 음, 나에게 이미 조금이라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지?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또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 네 번째. 코치는 그래서 씨앗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씨앗이 자라나도록 물과 빛과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정원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꽃이 존재했어 있고 이미 그 씨앗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성장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성장을 하게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성장이 다 내 거는 아닌 거죠. 그 고객의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성장학교에서 성장하고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던 분이 이제 독립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었어요. 복합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냥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냥 어차피 나는 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그냥 엄청난 것들을 다 주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분이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형식적인 감사 축복을 하긴 하는데 그 무의식의 차원을 저는 늘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글과 말의 행간에서 어, 교묘하게 이제 따지고 들고 막 억울함을 갑자기 호소하고 막 이러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코치로서 이런 한 번 한 번의 일이 있을 때마다 음, 그래,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리더로 성장하고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장을 지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매번 있는 일이에요, 매번. 그래서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떠나가고 나는 누구인가? 계속 함께 할 것 같아서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다 드리는데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제 목표는 모두 다 저와 같이 저보다 더 멋있게 성장하셔서 각자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 숲의 정원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음, 자, 바람의 노래가 이번 여행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이 오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 마지막은 결국 사랑. 조용필 오빠의 바람의 노래. 그게 딱 이 코치의 삶,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딱 맞더라고요. 모든 것을 사랑하리. 네,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성숙해지고, 뭐 그런 여정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성숙되어지는 이 코치의 삶은 평생을 통해 계속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코치 자신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그 해결 중심 코칭의 7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문제를 분석하지 말고 이미 작동하는 것을 확대하라. 제가 여러분이 계속 이걸 보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다 체화될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핵심 원리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 7가지 핵심 원리는 바로 이래요. 이거를 보면 제가 아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마음성장학교 심리 코칭, 마음성장학교 책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적용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가장 기쁜 순간은 저기 지구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10년, 20년, 30년, 50년 일찍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이걸 발견해서 너무 기쁜데 그들이 먼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 때예요. 그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든든하고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 와서 저를 만나서 가장 큰 혜택은 내가 여기저기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마음성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그걸 실질적인 자기 삶의 도구로 또는 강의나 코칭의 도구로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성장학교 와서 그게 이렇게 잘 통합이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사람들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는 매우 쉽게, 아주 쉽게 정리해서 가르쳐 드려요. 제가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의 숙고와 고민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7가지 핵심 원리는요. 첫 번째는 해결 중심 사고예요. 문제보다 원하는 결과에 집중한다.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 달라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항상 어떤 질문을 하면 되고 어떤 질문을 하면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코치는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어요. 도전적인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코치가 질문을 하는 순간에 코치의 내부가 매우 깨끗한 의식으로 판단 분별 없이 그리고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고 오직 고객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에서, 정돈된 의식에서 질문을 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라는 질문도 어, 고객은 너무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따지고 갑자기 협박을 받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불편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해결 중심 코칭은 매우 빠르게 고객을 돕기 때문에 더더욱 코치 자신의 정돈된 마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작동하는 것을 확대하기. 이미 잘 되고 있는 행동을 포착해야 돼요. 코치의 직관으로. 그래서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조금이라도 잘 된 순간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도 그것을 눈치채고 나서, 잉클링이라고 해요. 먼저 코치가 그것을 눈치채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어려고 힘든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고객의 말이 탁탁 막혀서 고객은 아, 이 코치랑 정말 못 해먹겠네. 이렇게 돼버려요. 고객이 충분히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산책을 좀 나가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고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거기에 뭔가 포착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포착된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걸 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뭐 힘든 일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뭐 잘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아, 제가 운동을 시작했네요. 그전에는 이런 거 하지도 않았었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전환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고객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착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거대한 계획보다 한 걸음의 변화를 신뢰한다. 코칭을 하다 보면 고객이 너무 작고 협소한 계획을 세울 때 이 사람 지금 장난하나? 왜 이래?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용기를 내보세요. 조금 더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정말 작은, 숨 쉬기가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숨을 한번 크게 깊게 자기를 위해 쉬고 자기를 위한 공간을, 시간을 갖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 변화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뭘 한다고 하든지 간에 고객을 지지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고객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당장 어떤 많은 노력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떠올리게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 중심 접근이에요. 고객의 외, 그러니까 안과 밖에 자원을 발견할 수 있게 돕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견뎌낸 당신의 힘은 무엇인가요? 자, 이때 고객은 존재 차원의 위로를 받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잘 버티고 있어.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코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내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해 힘들어 죽겠는 상황 속에서 아, 저한테는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매우 존재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예외 찾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순간 속에 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매일 힘들어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문제를 계속 평생 달고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덜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그런 때도 있었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예외의 상황에서는 어땠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미래 중심 대화인데요.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게 돕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대화를 하는 흐름 속에서 고객이 이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열고 질문을 한다거나 대화를 시작했을 때 들어가야지 제가 이제 문제를 보는 것보다 미래를 상상하는 게 훨씬 더 해결책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상상해 보세요. 막 이러면은 고객의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좀 덜어내야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해결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고객의 언어를 존중합니다. 고객의 단어 속에 의미와 자원이 있습니다. 고객의 언어를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고객이 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왜곡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이 너무 힘들고 그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적인 단어의 사용을 좀 특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만의 그 용법이 있어요, 다. 그 단어를 왜 거기다 쓰지? 이렇게.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코치는 그걸 마음대로 고쳐주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왜 여기 쓰였을까 조금 궁금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고객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객의 신념이 왜곡된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고객의 말과 글에는 고객이 왜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사는지에 대한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고쳐주면 이 존재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냥 편안하게. 왜냐면 고객에겐 그게 오랜 세월의 삶의 경험과 생존의 시간이 누적되어서 그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7가지의 핵심 원리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이제 연구형 심화 과정까지 하신 분들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반갑죠? 네. 네. 정리가 좀 더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결 중심 코칭의 주요 기술이에요. 바로 첫 번째는 기적 질문이에요. 기적 질문은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때 매우 도움이 되죠. 자, 만약에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싹 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 코치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코치는 어떠한 기적도 믿어야 돼요. 근데 코치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고객이 되게 그 실력이 없어 보여. 그 능력도 없고 뭐 공부도 좀 못한 것 같고 막 이래. 그 판단이 먼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치한테. 그런데 이 고객이 막, 저는요, 이번에 엄청 그 대단한 어떤 상을 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코치가 벌써 비아냥거리면서 또는 코치의 눈과 입이 이죽거리면서 그 뉘앙스가, 뭐, 그래요. 아유, 그렇게 하고 싶구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적 질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존재가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의 가능성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고객은 언제나 옳고, 고객의 기적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면서 에너지를 높여서 이 기적 질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척도 질문인데요. 척도 질문은 지금의 상황을 0부터 10 중에 몇 점 정도인가요? 네. 한 칸, 이렇게 지금 5점인데 한 칸만 더 이렇게 점수가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척도 질문은 막연하게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죽겠어, 뭐 엄청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척도를 사용해서 그것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인식하게 도와줘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이거 10점에 지금 5점, 6점 정도는 그래 해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진전의 정도를 시각화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빠졌네요. 예외 질문인데요. 예외 질문. 문제가 없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이미 경험된 해결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또 관계 질문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당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사람은 언제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혼자 1인 가구라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뭐 직장이라든지 또는 동료들이라든지 지역 사회든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은 모두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때 그 문제를 관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다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볼 수 있게 확장시키는 그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이에요. 구체적인 강점과 피드백으로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군요. 그건 큰 자원이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의미 없이 무조건적인 막 인정 응원은 오히려 고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확한 순간에 적절하게 진지하게 인정과 응원을 보낼 때 문제 상황에 있는 고객에게는 정말로 큰 그 힘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 5번째는 문제를 분석하지 말고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라. 이미 작동하는 것을 확대해서 나가다 보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객의 문제는 고객이 해결하는 건데 문제 상황에 있을 때는 자기가 너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이 깨어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고 이러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바뀌어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해결 중심 코칭의 실제인데요. 우리가 그 두 명씩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있고 또 한 개 또 그 워크지를 드렸는데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잠깐 제가 이 1대1로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존재 경청 자세로 마주보고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해결하고 싶은 주제 한 가지 한번 정해보세요. 지금 각자 아까 정했죠, 우리가? 1대1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5단계의 대화를 넣어놨거든요. 요거는 연습을 안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연습은 그 워크시트 제가 새로 드린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해볼게요. 자, 두 명이 짝이 돼서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해볼 거예요. 한 사람이 코치가 되고 한 사람은 고객이 됩니다. 코치는 질문을 하고 고객은 대답을 합니다. 온라인 상황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연습의 목적은 코치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고객이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본 낯선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총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마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려면 많은 대화가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5개의 질문만 할 거예요. 이 5개의 정해진 질문을 하는 동안 고객은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기대 효과는 문제 해결 및 관점의 전환과 의식의 확장입니다. 이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는 정해진 질문만 하고 고객의 언어와 의미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뭘 얘기하든지 잘 이해가 안 됐거나 잘 못 들었을 때는 다시 되물어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3단계는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지, 어떤 성찰이 있는지, 어떤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5개의 질문은 이래요. 처음에 이제 관계 열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를 뭐 길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육하 원칙으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키워드 정도를 얘기하셔도 코칭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따 해놨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는 미래.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어떤 변화가 있다면 좋을까요?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외 탐색. 비슷한 상황에서 잘 넘겼던 적이 있었나요? 이 문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서 자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을 도운 힘은 무엇인가요? 고객의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어떤 자원이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5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찰을 나누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 요거를 잠깐만.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잠깐 다른 걸 공유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공유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건가 봐요. 잠깐 요거를 하나 더 공유할게요. 네. 요건데요. 여기에다 제가 이제 좀 적용을 했거든요. 우리 코치님들은 요거 말고 그 다음 거를 이제 연습을 코칭, 1대1 코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코칭 샘플 대화인데 아까 그 5가지를 좀 적용했습니다. 자, 코칭 사례는요,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잘 안 돼서 자꾸 피로하고 불안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또 이제 뭐 직장맘 했던 분들은,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해야 돼. 일을 절대 그만두면 안 돼. 막 또 어떤 분은 일이 중요하지 않아. 애들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나 한번 보세요. 자,
자, 코치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피코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코치라고도 하고 또 고객이라고도 합니다. 자, 피코치가 스스로 가능성을 듣게 하는 사람이다. 요거 집중해서 요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코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관계 열기예요. 아, 요즘 어떤 상황에서 가장 에너지가 빠진다고 느끼세요? 일이 너무 많고 아이들 챙기느라 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저 혼자 연기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네.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코치가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함께 숨 고르고, 이야기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라포를 형성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바로 신뢰와 안정감이 느껴지는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코칭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고객에게 그 고객의 힘든 존재를 코치가 공감해주고 함께하기, 함께하기를 통해서 고객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문제보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집중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빨리 이걸 해결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존재에 집중하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잠깐이라도 좀 여유 있게 좀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여유 있는 대화를 함께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라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코치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나요? 자, 고객.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일상의 균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치. 그 균형이 잡힌 하루를 상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고객. 아침에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가족과 웃고 있는 저요. 자,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미래의 어떤 평안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문제보다 바라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언어의 방향이 바로 고객의 상태를 미래로 전환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예외를 발견하기예요. 코치. 그런 하루가 아주 잠깐이라도 있었나요? 이제 과거에 어떤 순간에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네, 지난 주말에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산책했어요. 오,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아, 그때 평화로웠어요. 나답다는 게 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핵심 포인트는 문제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작은 변화의 씨앗을 발견한다. 자, 고객은 이미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자원을 발견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좋아요. 그 평화로움을 만들어낸 당신 안에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당신 안의 힘은 뭐였을까요? 아,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 멈출 수 있었던 용기요. 아, 그 용기가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있네요. 그 용기를 다시 꺼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하는 시간을 정해보려고요. 자, 핵심 포인트. 부족한 것보다 이미 있는 자원을 보게 한다. 코치는 존재의 힘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제. 자, 코치. 오늘 이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한다면요.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을래요. 아, 좋아요. 그 5분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하루를 다시 시작할 힘을 줄 것 같아요. 자,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로 선언하게 한다. 해결을, 해결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해 간다. 자, 이분이 5분 동안 앉아있는 그걸 이렇게 실행하고, 뭐, 다음 주에 만났다고 하면 아마 그 5분이 불러일으키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5분 실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5분 실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때 또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하루아침에 크게 막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고객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코칭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이 5단계 코칭에서 코치가 무엇을 지시하거나 또는 조언하거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성찰입니다. 자, 제가 써놓은 건데, 문제가 사라져야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별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만 해도 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인데, 저는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걸 배운 사람이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또 뭐 그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또 거기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하나 해서 어쨌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사라져야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에서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가진 채로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문제가 사라져야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순간을 인식하는 지금, 여기가 바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자, 요 연습은 이렇게 끝났고, 여러분이 지금 뭘 해볼 거냐면, 두 번째 거 제가 공유해드린 게 있는데요. 음, 그 공유한 거를 열어가지고 두 명씩 짝이 돼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같으네요. 네. 자, 이거 이제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린 건데, 이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그 신청서를 제가 쭉 다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두 다, 굉장히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칭 사례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해결 중심 비즈니스 노트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두 명씩 짝이 돼서 해볼 수 있게 했는데, 코치가 되신 분은 여기 이제 질문을 하면 돼요. 1번, 2번, 5번까지 질문이 있거든요. 이제 둘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코치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서 여기 체크리스트 중에서 지금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이 막막해요. 체크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여기서도 코치가, 코치, 요거는, 요거는 제가,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여기 문제중심 사고, 해결중심 사고에 대해서 이게 질문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 돼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앞에 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요? 작게라도 유지해온 습관은 뭐가 있어요? 배우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질문을 그 고객에게 합니다. 문제 중심이 아닌 해결 중심 사고의 질문을 고객에게 할게요. 2단계에서. 네, 3단계에서는요, 1인 지식 창업을 위한 해결 중심 3단계 프레임인데, 여기서는 발견, 연결, 실험, 요 세 가지인데, 어, 이거는 지금 핵심 질문이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 이야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거 다 질문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 중에 이제 지식 경험,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치를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 이 지식이 필요한 한 사람,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지식이 필요한 한 사람은 누군가요? 근데 지금 당장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만약 그거를 15분 강연을 만든다면, 3일 챌린지를 한다면, 미니 워크숍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요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는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는데, 강사님들이
뭘 해보고 싶대요. 또는 이제 강사가 되고 싶어 해요. 뭘 해보고 싶대요. 코치가 되고 싶대요.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강의를 한번 저한테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강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치를 필요로 하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그때부터 성공이에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내가 막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 막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절대로 답을 못 찾을 거예요.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이 세상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진지하게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묻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을 그대로 합니다. 자, 내가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미약하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힘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 세상에 어떤 빛을 더하고 싶어요? 요거까지 다 물어보세요. 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는 수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 시작이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기에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찾을 때 그 일은 지속 가능한 일이 되고 어떤 것이 와도 꺾이지 않는 일이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저는 수익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확장을 위한 김은미 대표의 코칭 인사이트. 이건 제가 그냥 써놓은 건데 여러분이 같이 고객한테 읽어보라고 하세요. 자, 이게 코치가 이거 물어보세요. 아래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읽어보세요. 그럼 고객이 읽을 거예요. 두려움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나는 진통이다. 완벽한 준비보다 일단 시작하는 용기가 더 큰 자산이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쓰는 사람이 결국 책을 내고 브랜드를 만든다. 확장. 당신의 진심이 꾸준히 반복될 때 그것이 브랜드가 된다. 자, 아이고, 오타 났네요. 글을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물어보고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한 문장을 작성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겠죠. 이 두려워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예를 들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바꿔도 돼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용기를 내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부분을 바꿔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성찰 이 세 가지를 적어 볼 거예요. 나는 오늘 뭘 배웠습니다. 뭘 깨달았습니다. 뭘 실행했습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여기 7번까지 7번은 이제 맨 마지막에 둘이 역할 바꾸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찰을 서로 나눠보셔도 좋아요. 자, 제가 잠깐 중지하고 여러분을 방을 만들어 드릴게요.